안녕하세요. J 플러스 총정리 2탄을 위해서 쌤들이 왔어요. 저는 J 플러스 승무원학원 원장쌤, 연희쌤. 저는 혜민쌤. 저는 하경쌤. 저는 리네쌤. 혜빈쌤. 입니다. 저희가 이제 1탄이 자체대회. 네, 31개. 와. 진짜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35분이 넘어서 지금 이제 우리 편집자 혜빈쌤이 굉장히 고생 중인데요. 자, 오늘 편집자는 누구죠? 미네쌤입니다. 네. 자, 또 할 말이 많은데 아마 또 우리 혜빈쌤이 좀 할 말이 많지 않을까, 봉사 담당자로서. 자, 우선은 제풀 봉사가 재작년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한서대의 봉사가 포함이 됐을 때부터니까. 네,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맞아요. 2023년부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해주고 싶다. 뭐가 더 없을까? 뭔가 이렇게 면접 때 계속 한창 그 얘기를 막 교무실에서 쌤들끼리 하고 있었어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딱 그 데스티니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봉사를 생각한 게 먼저예요. 약간 원조 맛집 따지듯이. 아니,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쵸. 여기 있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드했다. 일단은 한서대학교가 내신이 60% 그리고 면접이 40%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면접이 40% 제외하고 나머지 60%에서 내신은 54%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봉사가 6%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서대는 총점이 1000점 중에서 60점이 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봉사의 60점이 최대 시간이 20시간이 인정이 되고요. 교내 봉사, 교외 봉사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한서 인재만 제외하고 한서 인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성적으로 600점 만점이고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 전형은 뭐 예를 들면 지역 인재, 그쵸, 뭐 사배자, 네,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데 한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2호학번, 그러니까 2024년에 제풀에서 고3 입시 준비를 하고 제풀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정말 뭐 인하공전 한서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교에서도 이 봉사에 대해서 엄청 적극 어필을 하였고 그때 진짜 면접장에서 저 진짜 교수님이 한 번 더 봐주셨잖아요 라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진짜 그냥 거의 다 아닌가요? 그쵸. 저는 심지어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 네? 학원 친구들이 저희 학생들이 이제 예비 승무원 대회나 이런 데에서 봉사나 이런 스펙을 너무 잘 말하니까 그걸 답변을 따라했대요. 면접장에서. 어머.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아끼세요. 네. 네. 거기까지. 예비 승무원 대회가 이제 수시 면접 전에 더 이렇게 조금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싹 훑잖아요. 우리가 뭐 작년에 부천대 예비 승무원 대회 또 본선 30명 중에 6명이 제풀, 이제 그리고 수상 9명 중에 제풀이 3명. 근데 또 그 3명이 모두 다 수상한 친구들이 뭐 말해 뭐해. 너무 모든 제풀에 있는 모든 이것들을 다 했어요. 1탄 자체 대회 다 하고요. 2탄 지금 봉사 다 있고요. 이제 3탄 어학까지 다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친구들이 활약을 보여주니까 이제 사실은 답변을 하고 나오면 나와서 이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지 말 안 했는데 너 제풀 있지? 이제 뭔가 봉사나 뭐 어학이나 아니면 국민체력백을 듣고 혹시 J 플러스? 약간 이렇게 물어는 봤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봉사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플로깅 봉사. 사실 벚꽃은 그냥 앞에 제가 지은 건데요. 네, 플로깅 봉사를 작년에 굉장히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여러 번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을 때가 확실히 여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요. 벚꽃. 분홍색의 가슴이 참 설레이는. 그래서 오늘? 완전 벚꽃 색깔. 그래가지고 정말 작년에 딱 그 또 숨은 명소거든요. 저 앞에 그 철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또 너무 걱정을 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도 저희가 학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플로깅 봉사 5월 3일에 있고 또 저희가 대학교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유한대학교와 함께 또 플로깅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이제 우리가 답변에서 약간 환경과 체력 관리 이럴 때 또 만능으로 쓸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CPR 이수증에 음.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CPR 이수증이라고 하면은 봉사보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격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는 센터에서는 이게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CPR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이수증이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한테 좀 필수적인 그런 안전의식 그리고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말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봉사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또 꾸준히 가고 있고 갔다 오면 또 특히 이수증이 그쵸. 나와요. 네. 이게 그래서 이 이수증을 가지고 본인이 좀 뭔가 답변을 할 때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확실히 증을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이 그걸 눈에 이렇게 보이는 뚝딱 이렇게 하면서 너무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또 특히나 이렇게 한동안 에피 진짜 17까지 합격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때 사실 지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봉사를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인공완서 합격생들이 가장 좋았던 봉사, 이건 꼭 해야 될 봉사가 뭐야 했었을 때 꼭 빠지지 않았던 두 가지가 플로깅과 CPR 봉사였다. 네, 그러면 이제는 다음은 영어 번역 봉사. 영어 번역 봉사는 동화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봉사활동인데 영어면 어학이잖아요. 그쵸. 또 승무원도 다국적 승객들을 모시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란 필수고 그래서 영어 번역 봉사를 하면 답변에 녹여낼 때 어학이랑 그리고 봉사를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입니다. 오, 너무 깔끔하게 정리. 역시 봉사 담당자. 제가 소개해드릴 소화기 점검 봉사는 또 제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이잖아요. 네. 승무원들이 실제로 기내에 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안전 점검 활동. 그쵸. 그래서 비행기에서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소화기가 정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저희도 이제 봉사활동에서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냥 갑자기 돌발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쌤. 실제로 비행을 하다가 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운이 저는 이제 5년 동안 되게 무탈한 비행을 아, 진짜요? 했습니다. 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소화기를 사실 쓸 일이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비행 중에.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늘 교육하고 준비되어 있던 모습으로 당장 바로 딱 맞아요. 사실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쌤. 맞아요. 그때 용산 소방서에서 네, 맞아요. 이제 교육을 받고 소화기 점검을 이제 팀끼리 짜가지고 맞아요. 다녀왔는데 저한테 이제 인증 사진을 친구 하나가 찍어 보내줬거든요.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때 또 너무 추울 때여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하필 겨울에 이게 딱 해서 맞아요.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막 아마 막 제일 추운 날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역대급. 왜냐면 나연이랑 딱 요거 갔다 온 날 제가 맞아요. 영상 찍어가지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너무 추웠는데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 이렇게 온기가 있어요. 막 귤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막 귀엽다고 막 화이팅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친구들이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다 보니까 좀 더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주 제일미녀 하경쌤은 요양원 공영봉사 좋아요? 이제 요양원 공연봉사인데 이제 사실 요양원 봉사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래도 꽤 하는 편인데 보통 공연이 아니라 어르신분들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해드리고 이런 안마해드리고 맞아요. 이게 음. 편의를 좀 도와드리는 건데 저희 J+ 학생들은 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면서 좀 공연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답변에 쓰기가 좋은 게 사실 지금은 항공사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조금 끼가 많은 친구들을 뽑아서 홍보도 그쵸, 하고 그쵸. 맞아요. 네, 제주항공에서는 기내펀 서비스 팀
해서 뭐 프로포즈나 캘리그라피 이런 끼가 많은 친구들을 조금 선호하다 보니까 항공과에서도 자연스럽게 조금 끼가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좀 관심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조금 외향적이고 끼가 있다 이런 거를 답변에 녹여낼 수 있을 만한 봉사활동이었던 너무 좋은데요?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침묵을 지키면서 뭔가 생각 엄청 많이 했죠. 완전 기대 이상. 근데 이거에 살짝 비하인드 썰을 또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이제 연결이잖아요. 근데 이 요양원 공연 봉사도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 12월에 CGV에서 약간 토크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요? 합격 콘서트처럼 CGV로 초대합니다 해서 저희가 정말 30명이라고 했지만 31명의 인공한서를 포함한 메이저 합격생들을 초대해서 그날은 J+ 학생들, J+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제티들까지 해서 저희가 정말 꽉 채웠잖아요. 그 석이 240석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 꽉 채웠는데 그때 또 아무래도 연말이고 뭔가 계속 톡 콘서트만 하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공연을 좀 선배들을 위해서 그러면 공연을 해줄 제티들 있겠니? 했는데 그 유명한 산타 걸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유명한. 근데 그게 진짜 그럴 사람들 했는데 우리 이제 노래 잘하는 경진이가 쌤, 저 노래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했고 이제 그 당시엔 1학년이죠. 이제 2학년이 돼 우리 혜빈, 민선의 그 친구들이 본인들이 다 진짜 노래부터 시작해서 뭐 의상부터 시작해서 아예 진짜 저희가 관여한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막 학원에서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선배들을 축하해 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공연을 잘해서 너무 고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원장님 그렇게 공연했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부원장이 저한테 제안을 해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CGV 공연이 없었다면 아마 이것도 그쵸,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좀 더 이제 확산했다. 그냥 사회에 또 좀 나눔과 관련된 ESG에서 자 같이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헌혈봉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헌혈봉사가 여학생들이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요. 뭐 빈혈이 있다거나 너무 뭐 말랐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 제티가 되게 진짜 한 5개 이상 봉사를 했는데 어떤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제 피를 기억이 나요. 어쩔 수 없이 제 피를 뽑은 헌혈 봉사요. 이랬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사실 그래서 그런가요? 얘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봉사가 다 이제 1365 연계돼서 생기부에 다 등재가 되는데 무려 봉사 시간이 4시간. 헌혈 봉사는. 네, 그래서 저희가 헌혈 봉사도 했고 또 이제 정말 추위에 약간 달달 떨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아름다운 봉사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연탄 봉사. 연탄 나눔 봉사는 사실 코로나 전부터 제가 계속 대표님께 말씀을 사실 드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막 꾸준히는 아닌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다 같이 가서 방학 때 놀러를 가기보다는 뭔가 겨울방학에 연탄 봉사 같은 거 한번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대표님? 했는데 사실 요즘 이걸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탄을 사실 떼는 이런 가정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기억하시죠? 저희 애들 막 여기 코에 까망이 묻히고 그래서 네, 그때 근데 친구들이 했던 말, 쌤 진짜 힘들어요. 연탄 생각보다 무거워요. 연탄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안 돼요. 다 안 들어보지 않았나? 전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봉사는 아니고 응. 그 어떻게 들어봤대? 할머니 댁에 아. 아궁이가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근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띵띵 빨간옷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 구월동 백화점 앞에서 했는데 또 친구들이 너무 당연히 겨울이니까 춥고 사실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2시간인가를 계속 맞아요. 있어야 되니까 춥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또 아름다운 일화가 이렇게 거기가 되게 큰 사거리거든요. 여러분 백화점 앞이어서. 근데 어떤 아저씨분이 이제 화이팅 해요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가셨대요. 근데 한참 길 건너서 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붕어빵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호떡이랑. 막 이렇게 먹으라고 고생 많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저희가 3가지 봉사를 또 나눔 봉사를 진행을 했고, 이번 겨울에도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벌써 겨울? 네. 제이 파워 제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링북 봉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링을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동화책을. 근데 솜씨가 네, 애들이 좋죠. 그 이렇게 손바느질로 막 맞아요, 표지는 맞아요, 하는데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표지도 직접 색칠하고 꾸미고 이렇게 실로 꾸며서 만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아동들을 이렇게 위해서 보내주는 봉사활동인데, 이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있는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이들처럼 이렇게 문화를 접하기도 조금 힘들고 동화책을 보기도 좀 힘들다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꾸민 책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를 해주는 봉사활동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 돋보기 다 보시죠? 네. 다들 저는 누구 개인의 인스타는 보지 않지만 돋보기는 좀 봅니다. 요즘에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우연히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막 너무 말을 잘하는 거여서 자꾸 홀려. 자꾸 뜨고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 막 너무 많고 막 책의 소중함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희 지진 났을 때 그럴 때 봤어? 막 하면서 애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그 한 권의 책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문화고 그게 힘이야 막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할 때는 사실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은 되겠지?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일 수 있지만, 이게 날아가서 정말 그런 아이들에게는 진짜 한 명이 책을 한 권을 보는 게 아니래요. 여러 맞아요.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꿈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제티들도 와, 내가 했던 2시간 썼던 봉사가 사실 누군가에게는 20시간, 200시간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면 더 동기부여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병뚜껑 모으기 봉사활동입니다. 요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많이 해봤을 것 같기는 해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종종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환경보호가 요즘 굉장히 큰 트렌드이고 ESG 경영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답변에서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봉사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시사 질문들이 있어요. 요즘 환경보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동참을 하고 있는가? 이런 그쵸. 것들에 가장 답변을 하기가 좋은 봉사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 쓰는 페트병에 병뚜껑 이렇게 모아서 씻은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플라스틱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보내주는 봉사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라톤 운영 보조 봉사. 요거는 저도 이게 되게 꾸준히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마라톤에 몇 번 참여를 했던 오, 뭐야! 갑자기 고백! 네, 어머, 사람으로서 어머. 특히 이제 인천에서 오래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인천 어머. 마라톤은 제가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참여를 진짜요? 했거든요. 네. 사실 저 올해 도전하고 싶었던 목표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었거든요. 그래서 PT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10km는 무조건, 이제 왜냐면 제가 3년째 같은 쌤이랑 하니까 회원님 10km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대표님이랑 하세요 해서 사실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 대회는 항상 토요일 주말. 아니면 일요일 네.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아시죠? 제 동생 결혼식도 제가 일부러 일요일로 잡은 거. 누나 토요일이면 너 결혼 못 가. 이래서 일요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서. 근데 해보고 싶은 건데. 근데 오, 오전에 많이 하거든요.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저희 아버지가 마라톤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10km 이렇게 도전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막 운영 응원하잖아요. 막 물 맞아요. 주시고. 맞아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이들한테 좀 추진을 해보고자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게 맞아요. 됐는데 요게 이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마라톤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라면 보조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라톤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다. 이러면 체력 관리랑 봉사까지 한 번에 말을 할 수 있는 답변 팁까지 알려주는 너무 좋은 쌤이다. 네. 아이쿠 이거 외부생은 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네. 와, 지금 봉사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저희 11개. 근데 아마 여러분 올해 더 늘지 않을까요? 지금 또 우리 봉사 담당자 혜빈쌤께서 여러 개 막 또 찾아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그냥 쉽게 한 달에 한 개씩만 그냥 하는 꼴로 해도 1년 동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근데 완전 같은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쌤들이 말해줬듯이 또 봉사지만 그 안에서 카테고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제티들은 다시 한번 이 봉사가 필요하고 이런 봉사도 했었구나 또 알고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하도록 할게요. 봉사까지 챙기는 제풀은 합격입니다.